CJB 신년기획 여론조사에서 김영환 지사의 직무 수행에 대해 도민들에게 물었습니다. 조사 결과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오차 범위 내에서 엇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도민 10명 가운데 8명은 탄핵 사태가 내년 지방선거 후보 선택에 영향을 준다고 답했습니다. 지방선거 후보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은 정책과 공약, 도덕성을 꼽았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 청주권과 비청주권의 여론이 극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청주권은 현 정권과 여당의 부정적 평가가 높았고 비청주권은 긍정적 평가가 우세했습니다. 최근 청주에서 심폐소생술로 가까스로 호흡을 찾은 환자가 22곳의 병원에서 이송 거부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혼란한 전국 속 의료 공백 사태 장기화로 불안감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CJB가 신년 기획으로 마련한 여론조사. 오늘은 김영환 지사에 대한 직무 수행 평가입니다. 긍정적인 답변과 부정적인 답변이 각각 43%와 44%로 엇비슷했는데요. 연령대별로는 평가가 확연히 갈렸습니다. 최연석 기자입니다. 김영환 지사의 직무 수행에 대해 도민들에게 물었습니다. 매우 잘하고 있다 8%, 잘하는 편이다 35%, 잘 못하는 편이다 26%, 매우 잘못하고 있다 19%로 긍정적인 평가 43%, 부정적인 답변 44%로 그야말로 부정과 긍정이 오차 범위 내 엇비슷했습니다. 긍정과 부정을 명확히 가늠하기 어려운 가운데 전임 지사의 중간 평가 성격의 직무 수행 평가를 살펴봤습니다. 2012년과 2016년, 2020년 청주 KBS가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긍정적인 평가는 60%대로 부정평가보다 높았습니다. 김영환 지사 직무수행 평가와 관련해 권역별로는 청주시 거주 도민들의 부정평가가 높았고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증평 진천 음성은 긍정평가가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연령대별로는 평가가 확연히 갈렸는데 4, 50대는 부정평가가 크게 높았고 70대 이상은 긍정평가가 많았습니다. 진보와 중도 성향의 도민들은 부정평가가, 보수 성향의 도민들은 긍정평가가 많았습니다. 여권 성향과 야권 성향의 도민들 평가도 정당 지지도에 따라 명확히 갈렸습니다. CJB 최연석입니다. 도민 10명 가운데 8명은 이번 탄핵 사태가 내년 지방선거 후보 선택에 영향을 준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지방선거 후보를 선택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정책과 공약, 도덕성을 꼽았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충북 도민에게 이번 탄핵 사태가 내년 지방선거 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지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82% 대다수가 영향이 있다고 답했고 영향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13%였습니다. 연령대별로는 만 18세부터 60대까지 80%대로 탄핵 사태가 차기 지방선거에 영향이 있다고 봤고 상대적으로 낮은 70대 이상에서도 67%는 영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3%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69%가 영향이 있다고 답했고 어떤 당도 지지하지 않은 무당층에서도 81%가 이번 탄핵 사태가 차기 지방선거 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습니다. 다음은 차기 지방선거에서 후보를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정책과 공약, 도덕성이란 응답이 각각 27%로 가장 높았고 후보자 개인의 능력 25%, 소속 정당이 중요하다는 답변이 뒤를 이었습니다. 연령별로는 만 18세부터 40대까지는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정책과 공약이, 60대와 70대 이상에서는 도덕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는 정책과 공약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도덕성을 꼽았습니다.
앞서 이번 탄핵 사태가 차기 지방선거 후보 선택에 영향이 없다고 응답한 층에서도 후보 자리 선택할 때 도덕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차기 지방선거에서 정당이냐 후보자의 자질이냐를 놓고 유권자의 고심이 클 것으로 분석됩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네,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같은 충북에서도 청주권과 비청주권의 여론이 극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지난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보여줬던 민심이 그대로 반영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과연 탄핵 정국 이후에는 도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김영환 도지사에 대한 도민들의 평가는 긍정과 부정이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내를 살펴보면 청주권에서는 부정평가가 49%로 긍정평가에 대해 10% 가까이 높은 반면에 충주와 제천, 단양 등 북부권에서는 긍정평가가 44%로 부정평가를 앞섰고 진천, 음성, 옥천, 영동 등 중남부권에서도 긍정평가가 49%로 부정평가를 10%포인트나 앞섰습니다. 청주권과 비청주권의 여론이 반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정당 지지도에서도 청주권에서는 민주당이 40%, 국민의힘이 27%로 민주당이 13%포인트 높은 지지를 얻은 반면에 북부권에서는 36대 38로 국민의힘이 2%포인트 앞섰고 중남부권에서는 5%포인트 높았습니다. 국회 탄핵 결정에 대해서도 청주권은 동의가 71%, 비동의가 27%인 반면에 북부권은 동의가 62%, 중남부권은 동의가 59%로 청주권이 10%포인트 정도 동의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도 청주권은 66%가 내란이라고 응답한 반면에 북부권은 52%, 남부권은 55%가 내란이라고 응답해 역시 청주권이 10%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수사 관련 인식에서도 청주권과 비청주권이 차이를 보였습니다.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청주권은 68%인 반면에 북부권과 중남부권은 각각 55%와 57%로 역시 10%포인트 이상 청주권이 높게 나왔습니다. 2021년에 치러졌던 대선과 지방선거 그리고 2014년 총선에서 보여줬던 어떤 이 투표 성향, 민심이 거의 그대로 반영됐다 이렇게. 하지만 이번 탄핵 사태가 내년 지방선거 때 영향이 있다라는 응답이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과연 다음 선거에서 충북의 표심이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CJB 청주방송이 지난 4일부터 이틀간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충북도민 80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입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네, 이번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서 엄태석 서원대 교수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영환 지사의 직무수행 평가를 보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지금 오차 범위 안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좀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네, 그러면 이런 수치를 한번 보려면 비교할 수치가 필요한데요. 그 2년여 전에 치러진 지방선거 당시에 그 김영환 지사가 얼마나 득표를 했나 보겠습니다. 네. 그 당시에 58% 정도를 득표를 했거든요. 득표를 했는데 그 당시에 지방선거 투표율이 51%였습니다. 그러니까 30% 정도의 유권자들의 지지로 당선된 셈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긍정 부정 평가가 거의 오차 범위 내에 비슷비슷하다. 네. 그래서 40% 후반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임기 후반기를 맞이한 단체장으로서도 나쁘지 않고요. 네. 본인이 받았던 유권자들의 지지에 비해서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건 이런 조사를 할 때 어떤 부분이 긍정평가에 영향을 미쳤고 네. 어떤 부분이 부정평가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좀 알았다면 네. 알 수 있다면 지사의 어떤 앞으로의 행보라든지 또 우리 유권자들이 판단하시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그동안 여론조사를 보면은 현역 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긍정평가가 좀 더 많은 경향이 있지 않았는가 싶기도 한데 이번에 흐름과 어떻습니까? 비슷한가요? 보통은 네, 아니 보통은 네. 당선 초기엔 높죠. 아, 그래요? 높다가 점점 내려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네, 그런 흐름을 평소랑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건가요?
근데 별로 특이한 상황은 아닙니다. 특이한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 아직 이미 중반점을 돌아섰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에 이제 평가가 되면 보통은 부정평가들이 점점 늘어나는 편인데 지금 여론조사에서 부정평가와 긍정평가가 비슷하게 오차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은 그렇게 나쁜 수치는 아니라고 본다는 것이 네,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앞서서 지방선거에 이 탄핵 정국이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이제 결과에 따라서 지방선거에 이제 좀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심정적으로 네. 탄핵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느끼실 텐데 네. 제가 볼 때 좀 다릅니다. 아, 왜냐하면 그래요? 탄핵이 인용이 되면 대선을 먼저 치릅니다. 네네. 대선의 결과가 지방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보면은 그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여러 가지 요소 가운데 뭐 공약도 보고 능력도 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보는데 거기에 이제 정당을 본다는 게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정당을 안 볼 수가 없는 게 정당이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기준이 되고 또 여와 야를 나누는 기준이 되거든요. 그런데 대선을 치르고 나서 이루어지는 지방선거에서 정당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탄핵이 심정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네, 그렇지만 그거는 대선에서 좀 반영이 될 것이고요. 지방선거에서는 대선의 결과가 영향을 더 많이 미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또 대선의 결과 봐야겠군요. 왜냐하면 여당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네. 야당을 좋아하는 분이 있고 저는 영원한 보수, 나는 진보 이렇게 다 나눠지는 게 정당 보고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당적인 요소가 여전히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엄태석 서원대 교수였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최근 청주에서 심폐소생술로 가까스로 호흡을 찾은 환자가 충청과 수도권 22곳의 병원에서 이송 거부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신고 3시간 반 만에 이 환자는 간신히 경기도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최근 혼란한 전국 속에 의정 갈등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고 이래저래 걱정입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지난 7일 새벽 충북 소방상황실에 여자친구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30대 여성 A씨는 당시 신고를 한 남자친구와 술을 마시다 갑자기 호흡이 가빠지면서 의식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자친구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땐 A씨의 호흡은 돌아왔지만 여전히 의식은 없었습니다. 구급대원은 A씨를 중환자로 판단했고 가까운 충북대병원을 포함해 청주 지역 병원에 이송을 문의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담당 진료과 부재, 병상 부족 등을 이유로 안 된다였습니다. 충북대병원의 경우 심정지만큼 급박한 상태가 아니어서 여러 요소를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대전과 충남 천안, 경기 성남, 부천에 있는 종합병원에서도 퇴짜를 맞는 등 모두 22곳에서 이송을 거부당했습니다. 그러다 100km 정도 떨어진 수원의 한 병원에서 신고 3시간 30분 만에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정 갈등 사태가 장기화해 응급의료 체계에 구멍이 뚫리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가 계속되면서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한파가 절정에 달하면서 오늘 밤 9시부터 충북 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청주기상지청은 괴산, 제천에 한파경보를, 그 외 9개 시군에는 한파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도내 중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3에서 8cm의 눈이 내리겠고 아침 최저기온이 제천 영하 15도, 괴산 영하 13도 등 영하 15도에서 영하 10도, 한낮에도 영하 7도에서 영하 5도 등 영하권에 머물면서 맹추위가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도내 시민노동단체로 구성되는 충북 비상의 시국회의도 윤 대통령의 즉각 체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일 대통령 경호처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었는데도 입대한 병사들을 동원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체포 저지에 경호처든 국회의원이든 누구든 동참한다면 내란 동조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충북민주연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를 해온 박지원 충북도의원을 내란 선전 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을 합리화하고 탄핵을 부정하는 선전 선동은 중대 범죄 행위라며 박 의원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충북민주연합은 윤 대통령 체포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낸 김영환 지사를 향해서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거짓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소방공무원에 대한 1심 판결이 처음 나왔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정일 전 청주 서부 소방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전 예방과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법 질서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인명구조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의 보좌관 A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선거 사무장을 맡으며 청주의 한 식당에서 선거 사무원과 공모해 선거운동원들에게 3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편 법원은 선거권이 상실됐는데도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희 전 청주시 의원에게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충북대와의 통합을 앞둔 한국교통대 정시 모집 경쟁률이 4년 연속 상승했습니다. 교통대에 따르면 2025학년도 신입생 정시 모집 평균 경쟁률은 6.57대 1로 2024년 6.16대 1보다 상승했습니다. 앞서 2021년 정시 경쟁률 2.34대 1에서 2022년 3.78대 1, 2023년 4.19대 1로 오르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충북대학교도 올해 정시 모집 원서 접수 마감 결과 7.08대 1의 경쟁률을 보여 국가 거점 국립대학교 중 8년 연속 정시 경쟁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충주시의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 실적이 1년 새 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충주 지역 농특산물 직거래 매출액은 136억 5,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8천만 원가량 늘어났습니다. 주요 판매처는 충주시 샵과 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이 36억여 원으로 가장 많았고 로컬푸드 행복장터 31억 원, 온라인 판매 20억 원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2024 청주교사 교육포럼이 4일간의 일정으로 오늘 청주교대 교육연구원에서 개막했습니다. 포럼 첫날인 오늘은 수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행사가 이어졌고 내일은 벨기에와 오스트리아 등 7개 나라 저명학자들이 참여하는 국제학술 포럼이 열립니다. 이번 포럼은 교육 현장이 직면한 불확실성 속에서 학교와 교사의 역할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국의 교사와 학술단체 등 500여 명이 참여합니다. 청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맑고 깨끗한 청주 만들기 사업에 지난해 9만 9천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맑고 깨끗한 청주 만들기는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범시민 운동으로 지난 2023년 1만 8천여 명에서 5배 이상 참여자가 늘었습니다. 이는 청결 활동뿐만 아니라 자원 재활용과 마을 가꾸기 등으로 분야를 확대한 결과로 청주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 만들기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음성군이 음주운전과 성 관련 비위 행위자에 대한 처분 기준을 강화합니다. 군은 근무 성적 평정 시 2배로 감점하고 비위 징계 현황을 내부 행정망에 게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6급 공무원 보직을 해임 또는 제한하고 복지 포인트를 2년간 미지급하는 등 불이익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